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드디어 이 8일편인데요. 논어는 총 20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제까지 이제 위정편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3편 8일편이 되겠습니다. 이 8일편은 총 2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3, 1, 26이 뜻은 이제 8일편의 세 번째 편이고, 26은 총 26개 문장인데, 오늘 첫 번째 1,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또 8일편이란 요 읽어보면 공자 위 계시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자를 땄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위정편이라면 자왈, 위정 뭐 한다 할 때 끝에 앞에 자왈 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계시는 또 지난번에 얘기를 좀 많이 한 바 있기 때문에 근데 부담 글자 8일편을 따는 것 같아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공자 위 계시 8일 무어정 시가 있냐, 숙부가 있냐라, 이런 되어 있네요. 오늘 또 참 재밌는 내용이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먼저 하나하나 먼저 뜻을 보면, 공자는 위, 이때 이러다라고 일컫는다 그러죠. 누구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일컬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통상 논어는 자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공자 위라고 써놓은 거 보면, 이제 어떤 제자가 공자 간의 대화를 직접 들어서 한 얘기는 이제 세평에서 세간에서 이제 우리 소문이 그런 것 같아. 우리 공자께서는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단다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 8일편을 보니까 이 8일이라는 이제 춤인데 이따가 설명하고, 주로 이제 애악, 궁중에서 애절과 애악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정편은 여러 가지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8일편은 주로 애악에 관계되는 게 있고, 또 공자라고 쓰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중에 떠도는 얘기 중에 얘기를 했고, 총 26개 문장 중에 19번째 문장에서도 또 공자는 얘기를 나옵니다. 이제 왕과 대화를 할 때는 공자라는 이제 높임말 형식으로 공자라 말 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에 대해서 공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 같아요. 계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얼핏 말한 적도 있는데, 원래 노나라는 그 주나래 무왕의 동생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그 아들한테 봉토를 줘가지고 다스리게 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나라하고는 이제 이 협족 관계가 뭉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나라에 이제 협족인데, 노나라의 때 황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네 아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이 있었는데, 정공은 이제 이 왕이 됐고, 나머지 세 아들이 아까 보는 명송씨, 숙선씨, 개손씨, 여기 이제 세 성으로 이제 세 아들, 황공의 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삼한씨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 장남이 정권을 쭉 잡다가 어느 정도에 와서는 이 숙부들이 정권을 이제 휘두르던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 역할을 한 거죠. 대부 역할을 한 거고. 이 계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8일, 이 8일을 무어정, 정자에서 춤추게 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자기 집 마당에 이제 8일무를 치르게 했다라고 그런 나오네요. 이제 8일무냐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 중국에는 그런가 봅니다. 무슨 천자가 춤을 추고 있고, 그 다음 제후가 춤을 추고, 그 다음 대부가 있고, 그 다음 일단 성비가 여러 가지 이제 춤을 추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생일 따라든지 무슨 행사 때 여러 가지 춤을 추겠죠. 그렇죠. 이제 천자는 8일무를 췄대요. 8일무는 이제 이때 일자는 이 춤을 추는 줄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줄을 어떻게 쓸 건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 8일무는 앞에 이제 8명이 이렇게 서고 8줄을 이렇게 춤을, 그러니까 앞에 8명이고 이 8줄이면 64명이 되겠죠. 그렇죠. 88, 64. 64명이 이제 나와서 춤을 추는 천자가 그렇게 천자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8일무를 춤을 췄대요.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행사를 할 때. 그 다음 제후는 어떠냐면 그 6일무를 쳤대. 6일무. 6일무는 이제 6줄이겠죠. 그렇죠. 이제 6줄인데 그러면 이제 앞에 이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은 뭐 8명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6줄이면 또 뭐 6줄이면 줄 맞게끔 앞에도 6자다라고 했는데 노노 집주인 나오는 주의도 좀 헷갈리는 거 봅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게 줄은 확실히 6줄인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 8명이냐 6명이냐 이런 설도 있다라고 주의도 스스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제후는 이와 같이 이제 천자는 8일무를 치지만 제후는 이제 6일무를 쳤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사만시 같은 대부들은 어떤 이제 4일무를 썼대. 4일무는 이제 4줄이겠죠, 그렇죠? 그럼 선비들은 이제 2줄. 그러니까 사만시 같은 거는 이 대부인데 4일무를 써야 되는데 8일무를 춤을 추게 했다라는 뜻은 공자 눈에 보면 예쁘게 안 바뀌죠. 그죠? 공자가 계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보니 자기 뜬마당에서 얘가 8일무를 추는 거 보고 참 방자하다고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가 있냐라. 이것을 가히 참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시가 이것을 가히 인자 참을 인자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참는다면 불가인 이때 쑥자는 누구 쑥, 뭐 어디 쑥, 무엇 쑥자라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같이 8일무를 추게 하는 것을 참는다면 어느 것이라도 불가인 가히 참을 수 없겠느냐라고 바로 그런 얘기죠.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이 인자를 참는다는 의미도 해석되고 또 뭐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시가 공자가 봤었을 때 계시가 8일무를 자기 정자 뒷마당에서 추게 한다면 그것을 내가 참는다면 계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다 용인을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있는 걸좀 그대로 풀이하면 되고, 또 아니면 계시가 자기 정자에 같이 8일무를 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것도 또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석하는데 뭐 그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이 계시가 그만큼 위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자가 앞에서 춤을 추는 이 8일무를 일기 대부가 8일무를 추게 했다는 것은 참 공자의 눈에 보면 이상하죠, 그렇죠?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 건가로 봤을 때 이 공자가 이 노노가 사상이죠, 이 유교 사상인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 보면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뭐 어떤 왕의 첩들이 죽었을 때 또 뭐 이걸 3일장을 해야 되니 뭐 6일장을 해야 되니 무슨 뭐 며칠장 그 장래 문제 갖고도 많이 다툴었잖아요. 그래 하나의 이것도 이런 거 보면 뭐 유교가 그만큼 페달이
심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어느 국가든 나름대로의 국가 의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의례에 너무 집착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 싶은, 과연 이와 같이 8.1문제 뭐 어떻게 한다가 하는 예의인데, 예의를 누가 따지는 거 보면 그만큼 개시가 얘가 8.1문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강했잖아. 그죠? 세력이 강하니까 모든 것을 뭐 지가 8.1문을 추게끔 하든 뭐 6.1문을 추게끔 하든 상관없고, 또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누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입장에서 을은 항상 갑한테 예를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표시한다는 뜻은 뭔가 뭘 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갑이 뭐라도 베풀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예를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예절이라는 의미 따졌을 때 이러한 뭐 국가 의례의 입장에서는 힘이 강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용인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인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옳은 힘을 갖춰 놓으면 또 갑도 나중에 또 영원히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을이 갑도 될 수도 있고, 갑도 뭐 나중에 영원히 갑이 아니라 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 부모가 항상 자식에 대한 갑이냐?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면 그때 자식이 갑이 되고 부모는 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냐? 항상 갑한테 예의를 표시를 해야 갑이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겠냐라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그만큼 공자는 예를 많이 중시했다. 예를 중시하는데 계시가 그만큼 포악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있는데, 그럼 뭐 공자가 만약에 지가 계시보다 더 크다는 인물이었다면 호통을 쳤겠죠. 그렇죠? 그렇지, 지가 힘이 약하니까 뭐 못하는 거고. 다만 저는 여기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예를 표시한다고 했었을 때 그 예를 왜 나는 그 예를 표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만약에 존심이 상했다면 한번 저는 현대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는 왜 그 사람한테 예를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지. 어차피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나약함이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약하니까 표상이니까 조금 존심 상해도, 그럼 내가 그만큼 내가 좀 더 갖춰내야 되겠다, 더 힘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 좀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이제 계시에 대해서도 공작그런 말 했다시피 저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항상 갑이라도 갑더라도 갑다운 일을 해야 어느든 영혼이 갑을 존중해주지 않겠냐라고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갑이 갑다운 일을 못했을 때 다른 일을 어떤 겪었다면 그거는 지가 용인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있죠. 뭐 적당한 예가 있지 않겠으나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탤런트들이라든지 뭐냐 고관대장은 뭐 만약에 회장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옷을 잘 빼앗아 입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뭐 옷 사러 간다 하면 백화점 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백화점 안 가고 시골 장터에 어떤 뭐 그런데 갔다. 그 뭐 만약에 물이 튄다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물도 튄다 그러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 주위 사람들 괘씸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당하냐? 이런 행동이.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곳에 갔다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 백화점에 등등 가야지 이런 시골 장터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결론은 내가 뭐를 말씀하고 싶냐면 내가 남한테 어떤 A를 표를 받고 싶으면 나 역시 가보면 역시 나름대로 어떤 이 위험성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말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갔다면 지가 들어오줘도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이사들이 직원들 뭐 회식 등등 한다 그러면 각각 인사를 할지언정 조금만 하고 이 자리를 비껴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이상한 일을 행색을 보더라도 그건 감내를 해야 된다. 즉, 이제 애절을 표현을 할 때, 자 정리를 하자면 뭐 8.15 충고에 대해서 공자가 여러 가지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한 것이면 저는 정리를 하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누구한테 애를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러면 내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장사를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왜 우리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친절을 표현을 하냐 이거죠. 친절을 이렇게 표현하냐. 내가 뭐 고객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팔아먹고 뭐 그 사람 호주머니에 내한테 옮겨 오려고 그 발부둥 치다 보니까 친절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당당하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나의 입장을 가기만 기분 나빴다면 한번 반성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누구로부터 표를 받았으려면 내 행동이 과연 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갖춰져 있는지, 그걸 갖춰졌다면 끊임없이 그걸 노력해야지 그게 맞는 갑다운 행동을 계속 하라. 그렇지 않냐고 뭐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가 그렇게 대접한다 하더라도 숙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제 해양건설팅 입장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날 노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월이 여러 가지 변하는 와중에 항상 월요일, 화요일 날 이 고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는 뭐 시대의 흐름이 빨리빨리 흐르는데 다른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월요일만 다음 주부터 월요일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화수목 3일간은 뭐 많은 시사 이야기라든지 경제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뭐 세법적인 관계라든지 꼭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를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